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원입니다. 얼마 전 새싹보리의 효능과 체질 관련성에 대해 방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새싹보리의 부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보리와 새싹보리가 태양인 금체질과 소양인 토체질에게 이롭지만 태음인 목체질과 소음인 수체질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리차와 새싹보리의 성질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비록 양체질이지만 장이 헌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도 상황에 따라서는 보리와 새싹보리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태양인은 이들 식품이 무조건 이롭다기보다는 보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보리에는 디아스테자라는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비위가 약한 한태양인과 소음인에게 아주 좋은 식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도 이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차가운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리와 새싹보리를 과하게 섭취하면 차가운 위가 더욱 싸늘해져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하면 위하수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열소민보다는 가장 냉한 체질인 한소민의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단지 특정 성분만 갖고 체질 적합도를 따지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태양인도 장이 냉할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위열이 많은 소양인과 열태양인 금양체질에게는 보리가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가령 상열이 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면 증상이 즉시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 체질이 당뇨병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보리밥과 보리차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의 열 때문에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마비된 경우가 많은데 보리의 차가운 성질로 췌장을 식혀주면 다시 정상화되거나 호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싹보리는 보리만큼 성질이 차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보리가 발화한 것이고 푸른잎 채소라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태음인과 소음인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보리도 새싹보리도 모두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렸는데 몸에 좋다고 따뜻한 보리차나 아니면 새싹보리즙이나 새싹보리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몸이 더욱 냉해져 감기가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뜻하게 해서 섭취하면 괜찮지 않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하게 마셔도 몸에 들어가면 차가운 성질이 작동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도 꼭 알아두어야 하겠죠. 분유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아기들이 배앓이를 하기 쉬운데 차가운 성질의 보리차에 분유를 태워 먹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혹시라도 태음인과 소음인 아이라면 날마다 설사를 쫙쫙 하고 말겠지요. 그러고는 아기가 부실해서 걱정이라고 아기 탓만 하겠지요. 뭘 모르는 엄마 때문에 아기만 힘든데도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싹보리 먹는 방법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잎을 잘라서 먹는 것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새싹보리 분말 형태가 다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 효과를 보기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새싹보리 분말을 밥을 할 때 넣거나 밀가루와 함께 반죽해서 전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아니면 샐러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뿌려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체질에 맞는 바나나, 키, 귤, 오렌지, 토마토 이런 것들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새싹보리 분말 한 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새싹보리 차도 판매를 한다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새싹보리만의 성질을 온전히 느끼고 싶으시다면 종이컵 한 잔 정도의 물에 분말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마시면 됩니다. 복용량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루 3번 정도 공복에 드시는 정도면 무난합니다. 어떻습니까? 새싹보리 분말이 또는 보리가 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지,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정리가 좀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나라연구소 묵계 이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